그 앞에 뭐 어쨌든 이제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공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사례로 딱 연결되거든요. 네. 이제 핫한 트렌드들, 링크인하고 뭐 그룹폰 뭐 이런 회사들의 사례를 좀 보면서 늘어졌던 거를 이제 구체화 시켜가는 단계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굉장히 핫한 트렌드가 앞에 소셜 자가 붙은 네. 비즈니스들이잖아요.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뭐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애들인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근데 저 미안합니다만 네. 옆모습에 자신이 있으세요? 아, 저기를 좀 보고. 예, 1번 카메라도 좀 우리 좀 인사를 이렇게 좀 한번 드리면서. 제가 너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정면을 보이는 건 이렇게. 이 맥킨지에서 나온 자료에다 제가 몇 가지를 조금 더 조정한 건데요. 5가지의 매출 모델,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요즘 그 소셜, 그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하나는 광고를 통한 매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커머스를 통한 매출, 그리고 세 번째가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부. 이 기부는 좀 생소한데 기부를 통해서 매출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가가치 서비스. 광고에는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배너 광고들 있잖아요. 네. 자기 회사 로고 이거 뜨는 거 그것들이 있고, 검색어로서 광고가 되는 이제 구글이 유명한 예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트위터를 보면은 어떤 회사가 자기가 뭔가를 퍼뜨리고 싶은 거를 돈을 지불을 하고서 그 자기 팔로워들한테 한꺼번에 퍼뜨리는데 그것도 이제 돈을 받고서 할 수 있는. 이커머스는 이제 일반 상품, 우리가 뭐 G마켓에서 보통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일반 상품이 있고, 디지털 상품, 이북도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또 앱도 여기 들어가고, 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아이템 사는 것들. 네.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것들은 다 디지털 상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부가적으로 붙는 이제 과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뭐 페이팔이라든지, 네. 이것도 어떤 업체가 지금 중개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고요. IT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는 아마 최 팀장님께서 이제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일 텐데, 이제 델이나 HP나 이런 쪽에서 네.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예. IBM 쪽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소셜의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기부는 고객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기부를 한 걸 갖고서 회사를 운영하는 모델이에요. 가장 지금 하나 딱 있죠. 위키피디아, 위키 쪽. 이런 쪽은 기부금을 갖고서 운영을 하는 데고요. 어쨌든 이 의미의 정리가 이제는 좀 명확해지네요. 또 네. 기부라는 것 역시도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하나의 항목으로 이제 나오니까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부가가치 서비스는 지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향후에는 더 여러 가지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지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구인구직 쪽이 있고, 마케팅 분석,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인터넷 교육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보고서 얘네들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매출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근데 네. 이 무식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 애플은 없을까요? 애플은 제가 안 넣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지금 여기 얘네들이 넣은 거 보면은 최근에 IPO를 한 인터넷 업체들이나 걔네랑 유사한 것만 지금 넣었거든요.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페이스북에서 가끔가다 이제 배너 광고들이 뜨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검색은 안 하고 디스트리뷰션은 안 하고요. 지금 일반 상품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디지털 상품도 있고, 과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과금 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려고 하는 게 마케팅 분석입니다. 이 마케팅 분석 쪽이 여러 업체들이 나오는데, 그 요즘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화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를 모든 걸 다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버즈워드라고 그러죠. 키워드 하나를, 그것들을 뽑아내서 조합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고,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구분이 돼요. 그거를 마케팅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을 분류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그먼트. 어떻게 나눌 것이고, 어떻게 나눌 때 가장 효과적으로 똑같은 마케팅 비용을 들였을 때 효과적으로 어떤 매출로 돌아오느냐를 보는데, 그런 마케팅 분석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링크트인은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이 이제 구인구직인데, 구전비. 그렇죠. 예, 구전비가 되겠죠. 개인들도, 구직을 하려는 개인들도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을 때
이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이 받아보게끔 개런티를 해주는 서비스를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한테도 받게 되고 회사들, 리크루터, 헤드헌터들도 여기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접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쪽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여기 역시도 지금 링크드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링크드인에 들어가는 건 고급 정보잖아요. 그럼요. 몹시 고급 정보죠. 굉장히 고급 정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분석이 그쪽에 특화돼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구글은 굉장히 많은 걸 하죠. 디스플레이하고 가장 유명한 건 이제 검색을 통한 광고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디지털 상품도 팔고 과금 쪽에도 지금 개입이 되어 있고 또 마케팅 분석이 나오는데 뭐 링크드인에 비하자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네. 뭐 중첩 정보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정보를 이미 또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상당 부분 무시를 할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구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길고 네, 그렇죠.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돌맞을 이야기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제일 강한 요소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빨리 해결해서 빨리 물체화시켜서 빨리 갖다 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있는 시장에다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뭘 하더라도 최신의 트렌드, 최신의 기술이라도 가장 빨리 소화를 한다라는 건데 이동안 가지고 왔다라는 건 이 안에 특히 뭐 예를 들어 구글이 가지고 왔다라는 건 적어도 지난 뭐 한 10여 년간 축적되어 있는 개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것 아마 뭐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경쟁 우위에 있는 부분하고는 좀 더 다른 얘기면서도 동시에 좀 왠지 좀 고차원적으로 보여요. 네, 이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이런 데 요소가 숨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구글에 있는 정보는 사실은 미국인 위주의 정보. 네. 지금은 뭐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의 정보가 있지만 한국은 좀 약하잖아요. 네. 네이버가 워낙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의 성향이 사실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또 다를 수도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네이버가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한국 시장에 맞는 어떤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드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을 가지고 네이버가 중국이나 해외로 진출해서 성공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각 나라마다 검색 엔진들이 그렇죠. 큰 로컬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텐데 하나의 사례가 그 빅데이터라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몰려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마케팅 분석이라는 거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치출을 하느냐가 핵심인 건데 그 역량이 핵심 역량이 되는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바이두라는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검색 엔진으로서 그 가입자, 사용자 수만 하면은 구글 못지않은 숫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컨설팅을 나갈 수가 있는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는 툴 자체를 만든다면 그 툴을 팔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검색 엔진으로서 나간다기보다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무속이다. 그렇죠. 네. 트위터가 있는데 트위터는 아직 상장은 안 했죠. 디스플레이로 이제 광고를 하고 여기는 디스트리뷰션 광고가 이제 가장 크겠죠.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분석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룹폰에서는 지금 판매되는 제품들은 다 일반 상품이죠. 네. 그리고 이쪽은 지금 광고를 통한다기보다는 일반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팔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커머스에다 제가 집어넣어 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룹폰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자기네들의 데이터를 갖고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더라, 언제쯤 구매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 분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링크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는 사실 고급화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룹폰이 지금 조금 어려워하는 건데 굉장히 지적을 잘하신 거 날카로워. 네. 그게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이 두 개는 지금은 조금 전문적으로 간 거다 보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아이고!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설명을 드려도 복잡할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요? 주가인가요? 이게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트렌드예요. 그리고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가 나스닥 100대 기업의 평균 주가 추이입니다. 1년 동안.
뭐 2008년부터 경제가 어려웠다라고는 하지만 그때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름 추세였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상장한 기업들이에요. 인터넷 기업들. 링크드인, 옐프, 페이스북. 옐프는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헬프는 제가 옐프는 한국에 똑같은 기업이 있어요. 윙스푼. 맛집. 맛집을 찾아주는 그런 거예요. 이게 리버가 네, 인수했죠. 인수했죠. 네. 예. 여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커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있고 진가는 아시죠? 네. 네. 뭐 팜빌이라든지 시티빌 해가지고 그리고 그룹폰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추세를 보면은 링크드인만 지금 나스닥 100대 기업이랑 상해요. 비슷하게 혹은 조금 상회를 하면서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네. 하락세예요. 예. 이게 왜 그럴까? 그 하나의 이유를 아까 유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데이터가 마케팅을 뭔가를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는 소스가 없으니까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아직 추출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제일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룹폰은 작년 여름에 제가 인턴 구직을 할 때 굉장히 핫한 기업이었어요. IPO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식축구 그 광고 네. 사건으로도 좀 예, 그쵸. 예. 네. 예. 사실은 그거는 조금 뒷일이고, 네. 약간 제가 보기엔 그건 바락이었습니다. 바람. 예. 어쨌든 이 그룹폰, 페이스북의 IPO와 그룹폰의 IPO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어요. 그리고 얘네 기업 가치가 뭐 몇십조 원이 되네,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실제로 돈을, 심지어 그룹폰은 적자였었는데, 그리고 회계장부를 약간 좀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했다고 해서 이슈도 좀 많았어요, 그룹폰은.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해봤더니 적자였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쨌든 IPO를 할 때는 높은 가격들로 페이스북이랑 다 했는데 쭉 떨어지죠. 한 30달러, 제가 알기로 20 몇 달러인가까지 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5달러. 그리고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초기 투자자들은 IPO를 한 다음에 바로 팔지를 못해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바로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럭킹 피리어드라고 기간이 있습니다. 예. 럭킹 기간이 끝나자마자 초반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라든지 예. 심지어 여기는 초기 그 개인 투자자가 있어요. 에릭이라고 그 그룹폰 창시한 사람한테 자기가 돈을 딱 주면서 네가 한번 확장시켜봐라고 했던 사람이 럭킹 피리어드가 풀리는 날 주식을 다 팔았어요. 예. 럭게임이 이렇게 갇혀져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거죠. 아마 이 시점 어딘가에서 팔았을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 요거는 사실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이제 어깨 동영,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외신을 통해서도 이미 언급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또 말씀을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러면 제가 링크드인과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링크드인과 지금 위태위태한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룹폰이 그러게요. 아까의 그 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분석을 좀 해볼게요. 네.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제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파느냐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링크드인은 뭘 파는 회사일까요? 구인구직을 위한 사람, 구인구직을 바라는 사람들의 정보? 그렇죠. 저도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무슨 뭐 플랫폼을 파는 회사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뭐 구인구직자에 대한 플랫폼을 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인구직자의 정보를 파는 데입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가 여기다가 올리는 정보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죠. 굉장히 고급 정보를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정보가 너무 의미 없는 정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차단막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더 의미 있는 정보가 되죠.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링크드인이 지금 생긴 지 몇 년이 됐을 것 같아요. 한 3년 됐나요? 10년 정도 됐어요. 어마어마한. 이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역시 미국. 아니, 저도 처음에는 신생기업인 줄 알고 썼어요.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미 2003년인가에 탄생을 했고 똑같은 플랜을 갖고서 탄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축적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상장은 불과 얼마 전에 한 거고 그때까지 계속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거고요. 예,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뭐 함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우리 라디오 광고로 루트 내일의 희망 이런 회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그 아이돌 그
그룹에서 또 TV 광고도 하는 그런 이 알고 교인분들이 있죠. 알고. 역시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복수년 가까이 돼요, 벌써. 네. 예, 뭐 10년 가까이 되는 국내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러한 괴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들이 어쨌든 얘는 성공에 반열에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는 결국 비교를 통해 가지고서 누가 낫다, 누가 못났다를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보자는 게 아니고요. 네. 결국은 기회 자체에 대해서 똑같은 걸 가지고 또 누군가는 이루고 있고 누군가는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배제해야지 될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IT 엔지니어, IT 테크니션을 통해서 CEO가 되고자 아니면 CEO를 위해서 뭐 IT를 배운다거나 뭐 여태의 것들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옮기다 보면은 분명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누군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해석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네. 그 재밌는 한국 TV 광고들을 네. 보면서 네. 어떤 게 차이가 날까? 근데 실제로 차이가 나는가부터가 사실 첫 번째 퀘스천이에요. 걔네가 실제로 돈을 지금 벌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업체들이. 네. 잘 벌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거 자체도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굳이 링크드인의 비즈니스 모델과 그쪽의 모델을 좀 좀 뭐가 다른가를 좀 굳이 따져보면은 제 생각에는 정보의 어떤 어느 정도의 고급화된 정보이냐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네. 그러니까 보통 그게 아르바이트를 찾는 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구직자, 더 많은, 더 중요한 데이터들을 서로 원하지가 않는 거고, 시간과 수당이 맞는 사람들 정도만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의 의지는 내 안에는 뭐 잠룡이 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알바 하지만 나는 더 뭐 큰 걸 위해서 아니면 지금 당장 알바가 아니어도 나는 또 크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쩌면은 이게 좀 사회적인 일종의 고정적인 고정심리 뭐 이런 것도 뭐 영향이 좀 없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거를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제가 보니까 링크드인에서 사람들이 링크드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하기를 권장하는지를 보면은 거기서 커넥션을 쌓기를 권장해요. 예를 들면은 단순히 지금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고 내가 어떤 직장을 원하니 그 회사를 검색해서 내가 거기서 연락하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였고 이거랑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누구누구였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커넥션을 만들어가지고 훨씬 더 구인구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급 정보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알바를 찾는 것보다는 고급 정보가 있고 고급 정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념의 혁신까지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똑같은 걸 가지고서 똑같은 고민을 해서 어차피 돈을 벌자. 나는 어딘가에 고용이 되어 있어야지 또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뭐 내가 뭐가 된다를 떠나서 이런 안정감을 어쨌든 추구하자라는 측면에서부터라면 똑같은 개념일 거잖아요. 이 핵심은 구인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여전히 저는 떨굴 수가 없어요. 이 국내의 경우로 보게 되면. 아쉬운 듯하지만 분명히 개념의 혁신은 있는 거는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 국가적인 이 개념의 혁신이 좀 이루어나야지 되는 건지는 이게 또 우리가 고민을 또 앞으로 해봐야지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보시면. 근데 저는 이게 좀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좀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당장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디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잡을 찾으려고 하면 그냥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쭉 내려보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직접 돈을 내고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돈을 내고 보다 좋은 정보를 얻고자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MBA 가가지고 놀랐던 게 이제 계속 사실 2년 동안 구직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 커리어 매니지먼트 센터라고 해서 구직을 도와주는 어떤 그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네가 취직을 하고 싶으면 이력서에 너의 전공을 뭘 할 건지, MBA 와서 전공 뭐 할 건지 이걸 쓰는 것보다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학교를 나온 선배들이 어느 회사에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으니 전화해라 라고 나와. 그게 가장 첫 번째 조언이자 마지막 조언이에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지연 학연인데. 그렇죠. 완전 지연 학연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네. 저도 지금 최 팀장님께서 여기 소개시켜주셔서 온 거잖아요. 대래서 만난 인연으로. 받은 건 없어요. 팀장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드릴 것도 없다라는 점. 아, 오늘 좋습니다. 아, 품격도 있고 양설도 하고. 네. 품격 있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레베뉴 스트림이 이제 여기는 고급 정보를 판단하는. 네, 고급 정보. 고급을 누락을 시켰지만 하여튼 고급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레베뉴가 매출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직자한테서도 들어오고 이제 구인 기업에서도 들어오고 이제 광고를 하려는 기업에서도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 매출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를 보면 연회비가 있고 이제 월회비가 있고 그리고 광고인 경우는 광고비를 받습니다. 먼저 받는 거예요. 이 먼저 받고 나중에 받는 게 어떤 차이냐면 당연하죠. 내가 캐시가 미리 생기는 거니까 그걸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받는 구조가 되면 나중에 그룹폰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나중에 받는 구조가 되면은 그게 굉장한 부담이 돼버립니다. 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빚이 되는 거고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쪼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 말씀하시죠. 계속 먼저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먼저 받기 위해서는 누구도 먼저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정보가 보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야, 결과가 나와야 내가 돈을 내는 거 아니겠니? 라는 거 있죠. 이게 통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커다란 상식이에요. 네. 나라에서. 어쩌면 뭐 늘어놓자면 발목 잡는 요소들 뭐 누구나 다 집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이것 역시도 어쨌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이게 뭐 말 잘못하다 보면은 보험 사회적인 요소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개념도 필요한 거는 사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핵심 역량이 도대체 뭐냐? 저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라고 했어요. 아까 프로덕트가 있었고 어퍼레이션이 있었고 네. 고객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은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고객을 확실하게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고민 끝에 프로덕트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덕트는 여기서는 그 정보가 프로덕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덕트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서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여기 링크트인에 들어온 고객은 링크트인에 거의 구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또 내 정보를 올리느니 링크트인에 내 정보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더 똑같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래서 이 고객 관리도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고객 관리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링크트인에 들어가 보시면 나의 이력을 본 사람 리스트를 보여줘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요금을 안 낸 사람들한테는 그 신상 명세가 안 떠요. 근데 요금을 내면 뭐 몇 명까지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회사인지가 떠요. 이게 얼마나 나를 뿌듯하게 하면서 거기에 더 매진하게 하는 작업인지 그런가요? 왠지 그런 것조차도 좀 꺼려지는 생각이 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네. 한국 사람, 대한민국 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가 리스크에 넣긴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고급 정보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 그냥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죠. 또 그런 부분도 제가 사실 상당히 꺼려요. 뭐 생긴 거는 뭐 그냥 생겼습니다만 민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몇 차례 이미 다 노출됐죠. 노출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싫어요. 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아마 심지어 링크트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수익, 뭐 캐시플로우 주가는 제가 구글 파이낸스를 써놨지만 구글 파이낸스 들어가셔서 링크드인을 탁 쳐보시면 차트가 탁탁탁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직, 리더십, 문화, 비전, 역사도 그 구글 파이낸스에서 보시면은 그 굉장히 간략하게 쭉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아니면은 위키피디아에 가셔서 이 회사 이름들을 치시면
역사부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창업했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도 그런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너네들이 뭘 하고 싶냐라고 하면 요거는 제가 이제 구글링을 조금 한 건데 그 이제 인터뷰 사장 인터뷰한 자료들이 유튜브에 가끔 뜨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3가지의 레베뉴 스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매출이 구조가 밸런스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거의 뭐 33%, 3분의 1씩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유용한 인력들을 뽑아 쓰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고요. 리스크는 이제 말씀드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있는 비즈니스를 확장한다라는 전략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 3년, 4년 후에 추가 성장 동력이 뭔지를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뭘 하려는 거지? 라는 게 지금 어쨌든 앞뒤가 좀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이제 뭔지 희망으로 꿈을 또 네. 키워왔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외국계라든지 국내 네.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렇게 보았지만은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색깔을 또 이 기업이 현재는 뭐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떻게 되어갈지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대부분 어쩌면 이제 IT 기업에 계시는 이제 관계자분들이 많으실 건데 결국은 우리는 어쩌면 이 링크드인이 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어 있다. 뭐 데이터베이스는 뭐고, 개발 랭귀지는 뭐며, 운영 시스템은 뭐고, 스토리지는 어떻게 저장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그 노하우가 있으시고, 아니면 지식이 많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공을 이끌면서 또 동시에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요소들,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 이 중에서 또 무엇이 경쟁력을 가지고 가느냐, 이러한 부분들의 이 사례들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이게 없던 게 아니에요. 이미 10년이 된 기업이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클라우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유비쿼터스라는 말로도 존재했었고, 뭐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말로도 존재를 했었던 거죠. 이게 어쩌면은 뭐 이게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입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에 매진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요소들도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추가로 어떤 기술에 매진을 할 것이냐를 볼 때도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예, 게 그렇죠.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아유 떨떨해. 외부 요인은 좀 짧게 갈게요. 경쟁사는 여기 구글 파이낸스에서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은 제가 핵심 역량을 프로덕트, 그 고급 정보라고 봤기 때문에 10년 동안 쌓아온 이 고급 정보의 진입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업체가 나와서 이 사람들을 뺏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시장 메가 트렌드의 상관관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안 좋을 때 오히려 수익이 높을 수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유 기자님 말씀대로 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기술 발달 동향을 보면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제가 정확히 지금 판단을 못했는데 링크드인의 재무제표 밸런스 시트를 보면은 자산이 좀 많아요. 아주 많지 않은 자산이 좀 있어요. 그게 다 IT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뭐 다른 게 지금 필요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IT 자산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아직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미 일부는 쓰는지 모르겠고요. 그거는 뭐 굳이 지금 당장 확정되지는 않아도 괜찮죠. 네. 근데 향후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뭐 국내 유사한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링크드인과 유사한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관련 기술 발달 동향 어떻게 뭐 이렇게 핵심 역량을 집중을 하는가 뭐 물론 내부적인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외부 요인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연결이 됐다라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뭘 파는 회사인지를 규명을 하면 고급 정보고 그럼 그게 나의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면 리스크는 그 핵심 역량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사가 그 고급 정보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걔네가 치고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고급 정보는 얘네만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서 지금 얘네들의 주가는 안정세를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그룹폰을 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흔들면 안 되는데. 자, 가기 전에 그룹폰은 뭘 파는 회사인 것 같으세요? 이거는 참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룹폰은 뭘 파는 회사일 것 같으세요? 할인 티켓. 티켓 파는 회사예요. 네. 그런 거죠. 할인 티켓. 할인 티켓이 자기네 제품을 할인해 주는 건가요? 남의 제품. 남의 제품이지. 얘네는 할인 티켓을 뿌려주는 데잖아요. 그렇죠. 제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파는 것도 아니고 그 할인을 해주는 업체 거를 뿌려주는 회사예요. 제가 고민 끝에 쓴 게 얘네는 뭘 파는 회사냐면 광고 스페이스를 파는 회사다라고 봤어요. 광고는 광고고 스페이스는 공간이고. 네, 광고를 할 수 있는 네. 공간을 파는 거죠. 아,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판다. 네. 광고를 대신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중소기업이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음식점이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광고하고 싶은데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광고비를 미리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어차피 또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네 돈 얼마나 번다고. 우리가 네가 디스카운트 티켓 주면은 내가 뿌려줄게. 대신에 10%만 줘. 예요.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얘네는 리테일러라고 부르더라고요. 리테일러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먼저 지불 안 하면서 누군가가 대신 광고를 해주는 거죠. 광고 매체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우리 전단지 있잖아요. 쿠폰 전단지. 쿠폰 전단지의 온라인이 그룹폰인 거예요.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네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를 진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될지를 판단하는 게 그래서 똑같이 중요한 거고. 네. 그럼 얘네가 파는 게 광고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얘네 고객은 누구예요?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아니, 광고 스페이스. 얘네 고객이. 얘네 고객. 업주들이죠. 업주들이에요. 얘네는 티켓을 사는 일반인들한테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업주들에 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는 걸 자꾸 말린다. 제가 자꾸 말리는. 그래서 고객은 그 리테일러라고 하는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업주들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레비뉴는 그런 가맹점은 아니죠. 그 업주들한테서 받는 수수료인 거예요.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기네 그렇죠. 업체를 그렇죠. 하고자 하는.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돈을 받냐면 할인 쿠폰을 팔게 되면 그 돈을 자기네가 받죠. 그리고 거기서 10%를 지금은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떼고 업주한테 돌려줍니다. 네. 그럼 돈이 먼저 들어오고 돌려줘야 될 돈이 생기는 거죠. 얘네 입장에서는 늦게 돌려주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팔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산 사람이 팔아보면. 네. 그러면 업주는 돈을 받기 전에 서비스나 제품을 내줘야 돼요. 네. 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죠. 얘네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네. 얘네가 계속 팔면 팔수록 쌓이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빚이 되게. 빚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꾸 투자를 하면 빵꾸가 나죠.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리스크에다가 빚이라고 생각해요. 빚이 쌓이고 빚에 대한 그런 돈의 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면은 고객 로열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 결국엔 업주들인데 그 로열티가 떨어져요. 떠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수수료율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MBA가 네. 사실은 뭐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만은 저는 사실 오늘 이게 뭐 배워오셔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상당히 상식적인 거라는 거죠. 이 경영이라는 것. 결국은 사고자 하는 이가 있고 팔고자 하는 이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이가 있고 네. 결국은 이게 결국은 또 IT 기업으로 또 분류가 되잖아요. 네. 이게 또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생활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구체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파도 결국 우리가 이미 영위하고 있었던 요소 안에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자꾸만 되고 있는 건데 이 안에서도 성공의 혹은 실패 편차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잖아요. 야 망했네 망했어. 야구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시절이 그렇죠. 될 줄은 몰랐죠. 근데 결국은 있었던 거였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였고 저는 여기에서 해답을 언젠가는 또 한 번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네. 만들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 뭐 불러만 주시면 좋지 않겠나.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광고 스페이스를 팔고 고객이 업주들이고 네. 업주들한테 결국에는 빚을 적어서 돈을 받는 거라면 제가 보기에 얘네의 핵심 역량은 업주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업주들하고의 관계를 얼마나 잘 끌고 가느냐. 최종 소비자는
커스터머잖아요. 뭐 결국 B2C가 되는 건데 이것을 매개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모델 자체는 B2B에서 또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링크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목표는 기업에 그렇죠. 하는 거니까. B2B로 그러면 모든 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뭔가라 그래요. 그물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신선한 바가 있습니다. 뭐 하나 따로 떼고 갈 수가 없는 요소들이에요. 네. 예. 그거에 맞춰서 백엔드 시스템도 전부 다 디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클라우드화 시키냐 마냐는 둘째 문제인 거고요. 네. 예. 지금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요. 예. 기업이 대부분 지금 추세를 보면 기업이 돈을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서는 B2B가 안정적이에요. 기업들이 돈을 쓰지 네, 개인들은 그렇죠.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링크드인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룹폰도 사실은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그 티켓을 구매하는 패턴을 분석을 해서 마케팅 정보를 쌓아가지고 이런 업자들한테 그걸 팔라고 하는 게 그 마케팅 아까 분석인데 그룹폰에 가입을 해보시면 뭐 우리나라 티켓몬스터라든지 쿠팡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름하고 지역하고 성별 정도만 넣게 돼 있어요. 가입란에. 네, 맞아요. 그것만 갖고는 사실은 고객의 어떤 정보를 캐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 고객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쿠폰은 계속 팔리니까 매출은 증가했는데 수익이 계속 나진 않았죠. 빚은 많고 투자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리적으로 확장을 계속해요. 네. IPO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확장을 하죠.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캐시가 안 남고 캐시가 안 남으면 업체들한테 또 빚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적자예요. 네. 간신히 2012년에 들어가지고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간신히. 네. 그런데 결국에는 뭐 캐시플로우는 보유하고 있는 캐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럼 요 주가가 또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을 좀 볼 텐데요. 경쟁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왜 많느냐를 보면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거예요. 수수료만 싸게 해주고 인터넷 포털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점점 떨어지고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만 갖고는 앞으로는 뭐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투자자들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파는 거죠. 안 사게 되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LBS 기술이 요즘에 막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만들 때 네. 뭐 만든다고 표현이 저는 그쪽이 제 전문 분야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개발을 할 때 네.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들 것이냐 네. 이거를 사용자가 누굴 것이냐를 갖고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룹폰을 위한 LBS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티켓을 사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네. 업주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업주가 네. 정보를 내놓기를 꺼려한다든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든다면 단순히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보기 좋게만 디자인을 한다면 이거는 그룹폰에서는 LBS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이 부분을 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발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요소는 그렇습니다. 개발을 꿈꾸고 어쩌면은 뭐 나중에는 우리나라 향에 뭐 OS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나라 브랜드에 OS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되살아나는 또 추세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하나의 매진에서 그 전문가가 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저는 이제부터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CEO가 뭐 CIO와 동급이거나 네? 결국 이게 뭐 기술은 기술만 해라. 응? 니네가 뭘 경험을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뭐 물론 돈 던지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 속칭이 이제 그 투자자 아니죠. 그 물주라고 크게 부른다면 이 투자자 이런 개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 기술 개발 요소의 부서가 다소 탄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아이디어 자체가 결국은 또 순식간에 잠식당할 수도 있거든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이제 자라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은 이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가 고민을 분명히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부터는 둘 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저는 둘 다. 예.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게 미국에서도 요즘에 이런 말이 나오죠. CIO가 네. 백룸에서 보드룸으로 옮겨갔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백룸이라는 거는 백룸이라는 건 이제 사무실의 어느 한 켠에 있는
그 서버가 있는 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이사회의 그 보드룸, 그렇죠. 그 룸으로 갔다라는 그럼 전략을 먼저 보고서 거기에 맞는 예. IT 전략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상황에 어떻게 이걸 접목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그걸로 하자고 오늘 아마 시작을 지금 했으니까요. 보시는 분들은 네. 중에서는 뭐 회사에서 어떤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창업을 준비를 뭔가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거를 똑같은 틀을 갖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물론 그 사업을 했을 때 이 틀을 몰랐죠. MBA 가기 전이니까. 아, 라임 스푼. 네, 라임스푼을 했을 때 지금 여기다 껴맞춰 보면 제가 왜 아, 망하셨어요? 정말 사기 진짜 안 된다. 네. 제가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아니, 뭘 파던 회사예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그래서 요거트 지금 IT랑은 상관이 없지만 맥락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네. 그런 요 틀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 카페베네가 네.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쪽이 기분 좋아할까요? 어. 빼셨다고 그러던데. 방 하나 빼셨다고 하던데. 뭐, 죄송합니다. 뉴욕에 진출하셨잖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네, 뉴욕에 크게 진출하셨어요. 그게 잘 된다고 그러던데 저번 방송 보니까. 중국어 네. 네. 뭐, 어쨌든. 뭐, 예. 한번 보시죠. 네.